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 본부장입니다. 29일, 어제죠? 기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밝혔던 내용이죠. 원래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도 사실 좀 변천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중앙정보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바뀌는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입니다. 사실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비판들도 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해서 CIA라는 이름을 계속 좀 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각조사청이라고 그러죠. 내각조사청.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이번에 바뀌면 네 번째 바뀌는 것이 되는 겁니다. 로고도 아마 바뀔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좀 다뤘죠. 네. 그래서 로고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로고가 나오다가 이번에 또 로고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사실 궁금한데,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로고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어떤 로고가 또 바뀔지 그것도 좀 관심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보면은 지금 사실 요즘에 가장 크게 이제 문제시 되는 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심사하는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좀 특이할 만하고요. 또 정치 관여에 우려하는 부서를 요번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안에서도 이제 사실 좀 아쉬운 얘기지만 올해 그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해요. 추정상 수백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조직에 있었던 저도 조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예산이 깎이면 제일 먼저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하위직들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택시를 탈 일들을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국정원 요원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 국민들도 고생 많이 하니까 국정원 요원들도 고생을 좀 같이 좀 분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때요?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보부 또는 만기부 이번에 바뀌는 대외안보정보원, 청년들이 듣기에는 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국정원은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가 가고 싶어 해서 처음에는 CIA 같은 거 우와 멋있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좀 저도 이제 자라면서 이슈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되게 진흙탕인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지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어도 하기 싫다? 지원한다고 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지원해서 된다면 지원은 해볼만 하죠. 일단 이름은 멋있으니까. 고맙게 다니는 거죠? 네, 가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봐도 조 팀장은 너무 정의감이 불타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니다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런 거 시키면 자꾸 예를 들면 감청하고 도청하고 이런 거 시키면 순간 자기가 또 열받아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요즘에 제가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M세대 우리 청년들은 또 구차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금방 또 이 국정원에서 한번 그만두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공수사권. 원래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이 무슨 얘기냐면 수사지휘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수사지휘권은 검찰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공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사권은 지금 다 어떤 수사든 다 수사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대공수사권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문제가 너무 돼가지고 이 대공수사권도 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또는 이걸 하거나 폐지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이 이 기능이 그야말로 진짜 방첩,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는 방첩 또는 인텔리전스, 카운터 인텔리전스, 남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 첩보 활동하는 것을 잡아내는 거. 그리고 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첩보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액션, 그러니까 정보 기능, 첩보 기능이라고 그러죠. 첩보와 정보 기능 이런 부분들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규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첩보하고 정보는 조금 틀려요. 말하자면 첩보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수많은 어떤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수많은 팩트. 근데 사실 그 팩트들이 결국 말하자면 다 노가다거든요. 우리 조 팀장도 IT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IT 전문가 하면 되게 멋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노가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CIA라든지 이런 정보기관들도 그 첩보라는 어마어마한 그 팩트를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첩보들을 다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그 첩보를 이제 정보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팩트를 이제 truth, 이제 필요한 정보죠. 이게 필요한 첩보죠, 우리한테.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인텔리전스해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 첩보와 정보하는 기능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류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 권력 기관, 권력자한테 또는 국민한테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네가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잡아야 되겠는데 안 잡아야 되겠는데를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사람 빨갱이야, 저 사람 간첩 같아, 내가 먼저 잡아놓고 이제 데려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의심이 가는데 잡을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거죠. 잡을까요 말까, 그죠? 잡을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님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점에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뀐다는 거 일단 머릿속에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정보부가 역사를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군사정부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공수처를 바꾼다, 검찰 위에 이제 공수처라는 것을 둬서 검찰을 견제하겠다, 또는 검찰위원회라는 어떤 FBI 같은 조직을 둬서 경찰위원회, 그래서 경찰과 분리해서 수사권을 주겠다라는 등등의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 검찰과 경찰이 이 군사정부 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부도덕한 정권이 이 검찰과 경찰한테 안 좋은 일을 시킨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전과가 있는 거죠, 전과가. 그래서 그 전과의 시작이 뭐냐면 중앙정보부도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된 것도 검찰 경찰 개혁위원회처럼 똑같이 이 가장 지난 정권에서 악역을 해왔던 것이 사실은 검찰 경찰보다 더 악역을 했던 것이 중앙정보부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원. 중앙정부가 사실 1961년 5월 5.16이라고 그러잖아요. 5.16.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 네. 예. 일으켜서 5.16 때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중앙정부가 5월 20일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4일 지나서 중앙정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가 딱 보이잖아요. 네. 뭐겠죠? 당연히 꽉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우리 조 팀장처럼 IT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이 결국은 모든 걸 통제하게끔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자라는 어떤 것을 의결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5월 20일 날. 그래서 언제 없어졌다? 전두환 대통령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죠. 12.12 때. 그래서 81년 1월 1일
그러니까 81년 1월 1일 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기획부로 바뀌었어요. 국가안전기획부. 근데 중앙정보부가 사실은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러니까 공은 뭐냐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후진국이라서 이 정보 기능, 수집 기능이 되게 약해서 CIA한테 많은 것을 의존했어요. 특히 해외 정보 같은 것들, 뭐 북한 정보라든지 해외 정보 대부분 다 미국에 의존했는데 중앙정보부가 생기면서, 왜냐면 중앙정보부가 왜 힘이 생겼냐면 법령으로 다른 예를 들면 뭐 농수산부가 있고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네. 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팀장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쓰고 또 그거를 조팀장이 저거 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법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네 거 내가 가져가고 내가 줄게. 그거 안 주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또 비밀에 붙여도 된다는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떼끼고도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힘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유신 땐 74년도, 제가 73년생인데 74년도에 10월 유신이 났잖아요. 그때는 원래 장관급이었는데 중앙정보부장이 부총리급으로 습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완전 독점적으로 예산을 다 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법을 정해놓은 거에 물론이거니와 수장이 부총리급으로 올라갔으니까 정말 무소불위겠죠. 예. 이제 뭐 정부 내에서도 완전히 무소불위고 예산도 막 갖다 쓰고,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겠죠. 원래 또 사람이 원래 누가 견제 안 하고 뭐 아무리 착한 조팀장도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그냥 아무도 견제 안 하고 놔두면 이렇게 착한 조팀장도 아마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대 중앙정보부장들이 다 비운에 갔어요. 다 비운에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부정이 연루돼가지고, 그래서 막 몰래 땅을 사놓고 뭐 이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수갑 차고 또 죽기도 하고 저격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양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좋다가도 음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안 좋으면 나쁘냐?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청년회의 뉴스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고 쉽게 풀이해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예, 오늘은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국가정보원의 역사, 중앙정보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